provided는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답 아니에요. 그건 웬만하면 답이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가보죠. 자, others, little, few, neither. 질문 드릴게요. but이라는 접속사, 그리고 attended라는 동사,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인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A, B, C, D가 여러분들 눈에 뭐로 보여요? 다 명사 가능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little, few, neither는 형용사로서도 명사를 수식하면서 쓸 수가 있죠. 참고로 little은 말로만 할게요. 불가산 명사 수식하고요. few는 복수 명사를 수식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neither는 무슨 명사를 꾸밀까요? 단수 명사를 수식합니다. 물론 neither 좀 이따 정리할 건데 그때 보고요. 그럼 명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형용사가 가능한 B, C, D와 명사 역할만 해야 되는 A번이네. 그렇죠.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 역할 A, B, C, D 다 가능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문맥 파악해야 돼요. 어휘 문제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맥 파악한 다음에 뭐한다? 키워드 연결하겠습니다. 모든 100명의 직원들은 were notified of, notify A of B꼴을 수동으로 바꾼 거죠. The mandatory meeting, 이 의무 회의에 그거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던 거예요. 야, 모든 100명의 직원들이 이거 의무 회의에 대해서 통보받았다? The mandatory meeting, 이 의무 회의에 그러나 핵심 키워드인데 벌써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알림을 받았는데 그렇죠, 참석했다? 그리고 뒤에 scheduling conflict가 있죠? 여러분, 일정 충돌이 났다는 건 스케줄에 어떤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충돌 때문에 참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라는 뉘앙스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 못했다라는 뉘앙스 A번엔 없어요. 부정어의 뉘앙스가 없잖아요. others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little few 부정어인가요? 부정어 가능하죠. 어가 붙어 있으면 a little 약간, a few 약간인데 A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렇죠.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질문 거의 않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런데 선생님 neither는요? neither도 부정어잖아요. 그런데 neither는 반드시 두 개가 지칭돼야 돼요. 그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란 뜻이에요. 즉 둘 중 아니다, 둘 중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100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few 찍을래, little 찍을래? 그럼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 복수인 가산명사를 지칭해 줄 수 있는 게 little이에요, few예요? 그렇죠? few죠? 정답은 C번입니다. 야, 100명이나 모든 직원들 다 알람을 받았는데 문제 때문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어. 이런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neither 얼마 전에 정답이었죠. 여름방학 때 neither 정리할게요. neither이 기본적으로 대명사 역할 가능합니다. 주어 자리 쓸 수 있어요. 둘 중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앞에 두 개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neither이 대명사로 쓰일 때 of 플러스, 그렇죠? of the 복수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수명사 뭐 한다? 두 개를 지칭해야 돼요. 여러분, neither은 무조건 두 개 생각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8월인가 시험 문제 뭐 나왔어요? 빈칸 뚫어놓고 of the two restaurant, 둘 중 두 개의 레스토랑 식당들 중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으로서 neither 찍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neither이 형용사 기능이 가능하죠. neither 플러스. 그런데 웃긴 거 of 뒤에 쓸 때는 복수명사가 와야죠. 왜?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근데 neither이 이렇게 형용사로 직접 명사를 꾸밀 땐 단수명사 꾸밉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정규반에서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정리하시고 다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others는 주로 파트 6에서 정답으로 나오고요. few, little 다 정답으로 나오고 neither도 정답으로 나오고 이번 9월 28일에는 few가 정답이었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가보죠.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하도 맨날 강조하니까 나왔죠. 또 올해 두 번째 나오는 접속사 정답이에요. 가보죠. 보기를 웬만하면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일단 C번, D번은 실제로 있었고요. provided는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provided가 보기로는 많이 나와요. 무조건 정답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일단 A, B, C, D 접전부 문제죠. 여러분, instead 부사입니다. 전치사인 줄 알았는데 of가 붙어야지 전치사죠. instead of로 해야지 전치사고, unless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문장 나와야 됩니다.
provided. 그렇죠. 대생략됐고 주어, 동사, 문장 나와야 되는 접속사 표현입니다. 근데 대신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 이거 뭐예요? 이 흉물스러운 거 뭐야? 이 흉물스러운 거 뭐야? 선생님 띄어쓰기가 안 된 거 아닌가요? Not withstanding 이거 띄어쓰기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나 이거 뭐야? 이 흉물스러운 거 뭐야? 이거 가끔 보기로 나와요. 올해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부러 나 띄어쓰기 안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치사 또는 그냥 부사도 돼요. Notwithstanding이 그냥 부사도 가능해요. 잘 안 쓰일 뿐인 거지. 그건 웬만하면 답이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답으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 그럼 접전부 문제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 문장이 있고요. 앞에도 주어 동사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A번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D번도 안 되죠. 실제 보기에 notwithstanding도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unless와 provided의 선택 문제인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 unless는 뭐죠? 반대 조건이에요. 조건은 조건인데 반대예요. 만일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얘는 강 조건이죠. 강 조건.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여러분 provided that 그때 1월 달에는 that까지 붙여놨어요. 보기에.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반대인지 그냥 조건인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문맥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문맥을 파악할 땐 모든 문장 다 해석하고 키워드 찾으세요. 보증이 유효하대요. 제품이 not altered or misused in any way.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변경되지 않거나 뭐한다? 잘못 오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증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이 제품이 그렇죠? 변경되지 않거나 오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보증의 유효가 된다는 거죠. 정답은 C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 예, 9월에도 정답이었고요.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우리 provided를 써도 되고 우리 providing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assuming that 뭐뭐라고 가정할 때 assuming that 그리고 뭐한다? supposing that 뭐 이런 것들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표현들도 다 조건을 묘사합니다. 아까 배웠던 as long as도 마찬가지고요. 됐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표현 정리하시고 대신 생략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시험에서 틀린 문제 발견? 시원님 이거 틀렸어요? 붐님 바로 테니스 코트 찍고 틀렸습니다. 오 마이 갓.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틀린 거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저렇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가 창피해. 진짜 창피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복습을 안 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입니다. 어휘 문제.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품사부터 체크하라 그랬죠. 명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그리고서 뭐 해라? 보기 좀 보지 마세요. 제발 보기 대입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걸 한국어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지 마세요. 오케이.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품사 체크하고요.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뭐 한다? 그렇죠. 문맥 파악. 문맥 파악하세요. 제발요. 이깟 하나의 문장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독해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서 키워드 찾아서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테니스만 꽂힌 거예요. 그리고서 테니스 라켓? 와, 나 테니스 팀인데. 테니스 코트? 와, 테니스 코트. 테니스 패시리티? 테니스 시설. 테니스 인투지아스트가 뭐지? 이거 몰라 아니겠다. 이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왜 시아가 여기에만 꽂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익 시험 출제위원이 테니스만 보고 라켓 찍어줘 이렇게 문제를 냈겠어요? 문맥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가보죠. 우리 completed registration forms 작성된 등록 양식서들은요.
must be submitted. 제출이 되어져야 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벌써 by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지 않나요? 누가 이 양식서를 제출하나요? 누가? 다양한 클럽으로부터 온 적어도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Before the tournament begins next month. 다음 달 토너먼트가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다양한 클럽들, 동호회들로부터 뭐한다? 온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enthusiasm 뭐예요? 열정이라고도 하죠. 그럼 enthusiast 무슨 뜻이에요? 열성이 넘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 이 테니스에 완전 테니스 enthusiast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기억할게요. 품사 체크하고 결국 토익의 어휘 문제를 낸다라는 건 문맥 파악해서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테니스 한 단어 보고 그냥 뭐 본인의 취향껏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문장 기껏해야 12단어에서 많아봤자 18단어 나올까 말까 한 그 한 문장을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파트 7 할 수 없습니다. 한 문장 읽고 문맥 파악하는 게 A, B, C, D 보기 하나하나 넣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게 전공법이에요. 그리고 출제 의도가 그거예요.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문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콜로케이션 중요해요. 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콜로케이션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콜로케이션 꽂혀가지고 그 콜로케이션만 보고 정답 찍지 말라 그랬죠. 문맥을 꼭 보세요. 확인 사살하고 싶으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9번 문제입니다. 갑시다. 이거 오늘 사실 배웠죠.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가보죠. 인칭 대명사인데 이질적인 거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those네. 와우, those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 those의 쓰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 일치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이 복수 비교 대상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주로 이렇게 씁니다. A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디저트들이 B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빈칸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작년 문제죠. 그러면 A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디저트들과 B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디저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저트 또 쓰기 싫으니까 비교 대상 일치해주는 대명사 dessert, 우리 S 붙은 복수명사를 지칭하는 those로 찍는 문제. 두 번째,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those, 일반적인 대명사들은 형용사의 꾸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those 같은 대명사들은 뒤에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형용사의 종류 뭐 다양하게 있죠. 뭐가 있어요? ing, pp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형용사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후절도 있죠. those who, 사람들이니까 those who. 그리고 뭐도 있어요? 전치사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those in the room 하면 뭐예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니까 무슨 취급한다? 복수명사 취급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위에를 볼게요. 설마 또 for만 보고 for them, 나 for them 그들을 위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시야를 넓히라고 했어요. 제발 시야를 넓히세요. 정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정답은 무조건 문장 속에 존재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interested in이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가 뒤에 붙어있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는다니까요. 행복한 너가 happy you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회화에선 그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회화랑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형용사의 꾸밈을 이런 인칭 대명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뭐야?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으면서 뭐뭐한 사람들 의미까지 갈게요. 여러분 다가오는 Innovation Challenge에 참가하기를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서들이 뭐한다? 온라인으로 즉시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요즘 자주 보이는 패턴 같네요. 맞아요. 자주 보이는 패턴. 그럼 또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참고로 이 those는 올해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한 3-4번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하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깜짝 문제도 하나 낼 겁니다. 오케이, 볼게요. 이 문제 어렵진 않았는데 자, A, B, C, D 다 동사예요. 제가 다 동사면 뭐 해라? 그렇죠. 무조건 수, 태, 시 순서대로
체크하라고 했어요. 수 가겠습니다. once 접속사겠죠. 그리고 product catalog? catalog가 그러면 주어겠네요. 그러면 나왔잖아. 단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어도 A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is published 수 가능하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태 갈게요. 질문. 능동태, 수동태 문제에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의 유무만 가지고 능동인지 수동태인지 제발 구분하지 마세요. 왜 자꾸 목적어의 유무만 가지고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스킬적으로 형태만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목적어의 유무로 두는 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선순위는 그렇죠? 뭐 한다? 주어,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를 체크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캐탈로그가 뭐 했다? 캐탈로그가 누구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그 누구에게도 문맥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럼 뭐 한다? 이 카탈로그가 퍼블리시 된 거 아니에요? 출판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수동의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능동, 밑에 능동, 예, B번 수동태죠. 정답 B번이겠네요. 됐어요? 근데 깜짝 문제. 10월 18일에 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죠? 자, 이거 맞춰보세요. 우리 소강생 다 알 텐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맞춰보세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거 뭐예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뭐예요? 그렇죠. 채연이 아니라, 여러분, 채연. 채연. 시간과 조건에. 그렇죠. 부사절에서 미래를 현재로 대신한다. 그렇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미래를 현재로 대신하잖아요. 그 문제가 또 어디서도 나왔다? 동일 시험 10월 18일에서 나왔죠. 그럼 이 문제를 갖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미래를 현재 플러스도 또는 현재 완료로도 대신합니다. is라는 현재가 있죠. 그런데 once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아닌가요? 일단 뭐뭐 하면. 그렇죠. 제가 항상 가르쳐드리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치사 접속사예요.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하자마자. 됐나요? 그럼 뭐예요? 주어 뒤에 is 현재 동사가 있네. 이건 현재가 아닙니다. 모습은 현재일지라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 위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된 프로덕트 카탈로그가 출간되고 나면 아직 출간 안 된 거예요. Customer, 고객들이 will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되게 좋은 표현인데 불가산명사 access로 쓰고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될 거다. 새로운 items, 신제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을 겁니다. 스페셜 그리고 스페셜 프로모셔널 오퍼를 온라인으로 받을 자격 접근 권한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이면서 조건이 가능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뭐 그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우리 문법책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하고 나면이니까 조건을 건다라고 조건이라고 우린 보기도 합니다. once는 조건도 되고 사실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뭐 하자마자란 뜻일 땐 당연히 시간이죠.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아, 이거 배고프니까 김이 되게 맛있네. 실리카겔 씹었어요. 진짜 씨. 진짜 씨. 뭐가 나 무슨 별사탕 들은 줄 알았어. 형 들었어요? 두두둑. 실리카겔 씨. 이 아파 씨. 많이 배고프시거든. 배고파요. 진짜 배고프다. 입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해병은 괜찮아요. 여러분, 저 2011년도에 전역했어요. 이제 해병 아니에요. 해병이 아닌 건 아닌데.